님 그리고 그 토론회는 정재영 선생님과 박정근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40분이고 발표 내용이 깁니다. 근데 자료집에 발표 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므로 발표는 요약해서 10분 내외로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그 전주문인협회장이신 김현조. 아무래도 전주는 전주라는 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주는 또 전주 나름대로 지역적인 문학 작품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특히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미 작년 올 2월입니다. 2월에 작년 11월에 저희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심사평가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설날 하루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물론 연세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분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값지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쓴 것은 고향말 또는 전주에 대한 아까 이제 좀 강민수 선생님께서 동학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하실 텐데 동학에 관련된 이런 그 지명이랄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요것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성문 헐린 서문밭 빨래터 낼까 희부연 안암내 허벅지가 빨래보다 더 희다. 따라지 않은 놈이 돌머리 서시 끝발을 돌려먹은 눈알이 토깽이 눈깔이 벌건 노름꾼이거나 초장바람 밤새워 문상객이 욕쟁이 한너의 매운 고추 화덕 앞에 쪼그려 앉아 컵무로 훌쩍이며 콩나물을 먹는다. 콩나물밥을 먹는다. 밤 깊어 등어리에 어린 자식 둘러본 청포묵장수가 동학만큼 맺힌 목소리로 제반동 고사슬 힘에다가 한벽담으로 올라간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홀로 500년을 서서 남은 풍남문이 지린 하품을 하고 나서 기름봉 달도 오르면 조담이 물감지 바람듯 딸려 속것을 걱정하는 낌새가. 왜 이게 소중하냐면 이분은 지금 여기 시가 있는데 전주에 대한 지명, 전주에 대한 역사, 전주에 대한 유적, 전주에 대한 과거가 자기 시를 통해서 다 표현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전주 배움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전주 남부시장 콩나물국을 먹었는데 이 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아까 그 호남 제1성 들러오셨잖아요. 풍남문 거기도 나오고 또 자만도 한벽당 이런 것들이 우리 다 전주에 있는 굉장히 그 관광지이고 유서 깊은 고장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이 고향 말보다도 고향 지명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이 전주성인데요. 시집도 전주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시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2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한 분의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내려 동구박이 질퍽거리던 날 서럽게 시집간 노이들이 왔다. 큰 아는 완주에서 살갑게 오고 작은 아는 지난 백운산 밑에서 얼어 죽을까봐 친친 싸매고 왔다. 나는 소태 같은 세상 납수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저희끼리 오랜만에 마주 앉아 마른 고추대 꺾어 태우며 떼겨온 점심도 짚고 밀린 옷가지로 빨아들면서 매운 연기 핑계삼아 눈물 시향만 했었는다. 듣자 하니 눅눅한 얘기 돈 목이 메인다. 이것은 우리 전북문인협회 회장도 하셨고 전북예협회 회장도 하셨던 김남무 선생님 작품인데요. 여기도 혹시 서울만 아니고 도시에만 안 살고 또는 고향이 지역이나 이런 데 있으면 조금 공감이 가는 시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주 문인들한테는 많이 녹아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넘겨다 보시면 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또 전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역사성이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주에는 또 역사에 관련된 시들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정여립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정여립이나 또는 실학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학 문제도 지금 오늘 행사를 통해서 동학 문제 여러분들 많이 시연을 하시고 보실 것입니다만은 그 동학 문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주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이시조세나 본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대사를 간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주 문인들이 내세우고 또는 전주 문인들이 창작을 하는 것은 역사문인협회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를 보니까 조금 젊은 분이 있는데 제가 91년도에 등단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 전주분단에서 거의 전문층에 들어갑니다. 제일 전문층에 들어가요. 제가 벌써 뭐 한 4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문학인 구성원들이 변함이 없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인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이게 한 가지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AI 시대 때 우리 문학인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기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과 아울러서 제 글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책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근데 잠깐 그 진행상 지금 휴대폰을 분실하신 분이 계셔서 혹시 주변에 식당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까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초록바위 같은 데 한번 가보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정읍사는 아마 고등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정읍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본향이 여기고 아울러서 내용 가사는 전하지 않지만 선운산가가 있습니다. 선운산가. 그 다음에 가사문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상춘곡이 있는데요. 그 상춘곡이 실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도 전라북도 문학의 근간이고 뿌리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동학 관련해서 이제 오셨는데 동학의 뿌리가 또 전라북도입니다. 동학의 뿌리. 아울러서 대동 정열입 사상의 근간이 되어져 가야 되는 시점에 지금 전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전주 문인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발제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 전주 문단의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문인의 부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젊은 문인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데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 보고 여성 문제나 내지는 아동 문학까지 이게 폭을 넓히면 그렇게 그 젊은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이제 순수 문학은 경제력하고는 조금 멀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혹시 글 써서 먹고 사시는 분 계세요? 다 직업이 있어서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동문학 같은 경우는 글 써서 먹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동문학, 예를 들어서 아동문학은 특히 여성문학처럼 많이 또 한쪽으로 편향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전주문인협회에서도 굉장히 아동문인협회 사람들을 많이 모시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가서 보면 대부분 다 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에는 제가 이제 여기 쓰고 또 저도 고민할 때는 우리 너무 노쇠했다 우리 문학인들이 그랬는데 아동문학회 쪽 가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소설가들도 젊은 분들이 많고 여성이 나서지 않으면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제 아까 식사하실 때 그 시어머니 또는 그 친정어머니 모시고 사냐고 그런 질문도 했었는데 우리 여성 젊은 분들이 고르는 게 굉장히 좋고 우리는 지금 교육은 완전히 서양 교육을 받잖아요. 제가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저도 서울에 손님 와서 여기 금산사가 있거든요. 금산사에 모시고 갔는데 그때 가을이라서 굉장히 풍경이 좋았어요.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데 그래서 한가운데 앉아서 있는데 한 5살 먹은 애기가 그 담에다 세워놓은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그 엄마 부모는 그 옆에 앉아있고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습니다. 그 애기가 5살 먹은 애기가 빗자루 가져와서 자기 다리 사이에다 딱 끼고 돌아다니니까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뭐라 하냐면 나라나 빗자루 그러는 겁니다. 뭘 느끼십니까? 이미 마귀의 할멈 서양 교육을 받고 있고 아이들은 이미 서양식 사고를 제가 맡은 것은 전주 동학농민혁명의 흐름과 문화 콘텐츠의 하루금방안입니다.
그래서 함께 책을 좀 보고 건너뛰기를 계속하고 끝내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46페이지입니다. 차례를 볼까요? 들어가며 전주의 동학농민혁명의 흐름, 동학농민혁명의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현황과 전망, 전주 동학농민의 혁명사와 문화콘텐츠 이렇게 하고요. 건너가겠습니다. 전주 동학농민혁명사의 흐름, 거기에 먼저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주 동학농민의 사적 흐름을 고찰하고자 한다. 1893년 정월 전봉준의 고구 간화 점령 소식이 전라감명에 보고되면서 전주성의 독립운동의 상황이 시작됩니다. 무장에서 기포하여 백산대위에서 군체제로 개편한다. 이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요. 4월 25일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27일 장군으로 병복하여 들어갔던 동학농민군이 성안에서 소요를 일으킨 틈에 동학농민군 주력이 전주성에 향해 진격해 들어갔다. 동학농민군은 전주성 서문과 남문을 통해 무혈 입성했다. 건너가겠습니다. 건너서요. 50페이지 보겠습니다. 50페이지 중간쯤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 혁명 시기에 전주성 함락과 전투성 전투가 지나는 역사적 의미는 부패한 정권의 항복을 받아낸 최초의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동학농민군은 집강소 퉁치는 근대 공화정의 출발이자 민주주의 시원이자 항일투쟁의 발상지였습니다. 사상적 측면에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백성이 한 나라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이념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전주성 함락과 전봉준, 김계남, 소년장수, 이북용 등 많은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의 무진장한 스토리텔링이 소재입니다. 실제로 동학농민혁명의 본격적 대화소설은 송기숙의 독두장군, 전주성을 둘러싼 투쟁 활동 등이 가장 큰 무게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와 현황과 전망을 한번 볼까요? 51페이지입니다. 소설에는 문화 콘텐츠에서 동학농민혁명 소재로 하는 오랫동안은 금기되었습니다. 넘어가고요. 52페이지 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저항사의 소재로 시를 썼고요. 53페이지 기타 예술 콘텐츠, 마당극, 민족극, 굿 이런 것이 있고, 항토연의 항전, 항토연의 햇불,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녹두꽃, 멈춰선 저 상여는 상주도 없다더냐, 금강 새야새야, 고부 봉기의 역사마집꽃, 동학해원, 상생열린꽃, 우리 동네 가보년, 서울로 가는 전봉준, 뮤지컬에는 총체극이 있고 천명, 들불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음악극에는 새야새야, 새야새야 파랑새야, 무용에는 새야 파랑새, 서울로 가는 전봉준, 오파레에는 독두장군, 동력, 영화에는 영화, 드라마, 연극, 동학난, 개벽, 영유, 가두어진 역사, 그 100년 동안의 빗장을 열다. 한 개땅새 땅 미술 전시에서는 항토현에서 광화문까지 희망의 무등을 넘어 녹두꽃이 떨어진 그 이후, 공연 영상 콘텐츠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영화도 넘어가겠습니다. TV 56페이지인데요. 10번 TV MBC 새야새야 바람새야 1954년 방영됐고요. 웹툰에는 만화, 웹툰, 단화, 콘텐츠 이런 것들이 문화 콘텐츠로 다뤄졌죠. 57페이지 유아, 노래 콘텐츠 이런 것도 다뤄졌었고요. 5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전주 동학농민혁명사의 문화 콘텐츠를 결론을 대시나요? 보면요. 전주의 동학농민혁명사를 다시 환기하면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했고 전주 화약을 이끌어 전라도 온 고을에 직강소를 설치하게 이른다. 이로써 직강소를 설치하고 12개 회정개혁을 단행하여 전라북도는 한동안이나마 동학농민군의 염원하던 서자도, 백정도, 노비도 없는 민중해방구를 만들었다. 이 같은 전주의 민중해방구의 전통은 4.19혁명, 5.18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과 촛불혁명으로 광장의 문을 여는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동학영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의 논의는 전주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과 문화 콘텐츠를 마지막 장입니다. 60페이지 볼까요? 늘어놓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콘텐츠가 척박한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전주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큰 흐름을 따르다 보니 주변 지역의 동학농민 활동과 연계에 소홀했고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제한이 구체적이지 못했다. 뒷날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호입니다. 저는 셰익스피어 전공 학자고 연구인입니다. 마침 이제 전봉준에 관해서 여러 관심을 가지고 드라마를 쓰려고 하던 차에 우리 이제 강민수 박사께서 이 토론을 요청하셔서 매우 흥미롭게 논문을 읽었습니다. 창작과 논문과 연구, 많은 퍼포먼스 등의 콘텐츠 제작이 매우 저조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 문민시대 이후로 그래도 이 길이 열려서 조금씩 동학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 창작이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게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는 것이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66페이지 저는 제가 중요한 것만 딱 같이 한 페이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66페이지예요. 강민숙이 주장에 의하면 동학혁명의 선두적 지도자인 전봉준은 농민군을 주의하면서도 단순한 폭동 수준의 저항운동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전봉준은 전주 입성 전에 농민군을 장군으로 잠입시켜 본진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전주성 내부 소요를 일으켜 시선을 흐리게 한다. 그리고 본진 주력부대의 소요 혼란을 이용해서 전주성으로 진격하여 성과단문을 통해서 무혈 입성하게 된다. 이것은 동학농민군이 단순한 분노로 봉기한 오합지졸 수준의 농민군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전략적 치밀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학혁명이 사회적 운동으로서 전근대적이고 중세적인 봉건성을 벗어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주의적 인권과 자유의지에 대한 각성과 민중의 주체적 각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근거는 전주 동학혁명 이후에 중앙정부의 담판을 통해 집강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집강소는 중앙정부나 지방관료 행정에 대해서
민중들의 감시와 견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였다. 이것은 전주 동아혁명이 성취한 중요한 근대성의 성취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동아혁명의 집강소나 민중들의 자체 활동이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관료들의 부정직성과 이중성에 의해서 후퇴함으로써 동아혁명의 근대성 문제를 확장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게 된다. 동아혁명의 근대성이 불완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구의 경우는 교통과 통신 등의 물질文明과 사회적 의식의 상호적 소통 모델을 가지면서 동시적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서구의 부르주아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확장되는 것은 물질文明이 발전하면서 봉공 귀족의 폐쇄성에 비해 공개성과 신속성을 통해 여론과 경제력을 확보한다. 대체적으로 구한말 조선의 경우는 서구에 비해 물질文明이나 교통과 통신이 조rap게 발전하지 못하여 혁명의 주체인 농민군이 경제력이나 여론에서 양반들을 선도적으로 이끌 만한 힘을 20분씩 주잖아요. 오늘은 10분로 줄여서 서운하긴 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준비한 것은 미흡하다기보다도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문인협회 안에서 우리가 가진 숙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을 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8세기, 19세기 때 맞이한 것은 기계 산업 혁명을 통해서 완전 인간성이 말살되면서 기계화 시대에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현재 AI 시대거든요. 과연 AI 시대 때 우리 군인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과연 전문가 집단이라는 사람들이 뭐 의사들부터 해서 법조계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인간은 갈수록 더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기계가